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반드시 다 맞춰야 되는 전기 설립 파트 실전 빈출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60문제를 실전과 똑같이 10분 내외로 문제와 답, 문답 암기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시고 최대한 여러 번 반복하세요. 자, 1번. 다음 중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 배전반 및 분전반 설치 장소 적합하지 않은 곳이죠. 배전반 및 분전반은 조작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여야 된다. 반면에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없는 장소, 배전반, 분전반 설치 장소로 부적당합니다. 배전반,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로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옥내 배선공사 중 금속관공사에 사용되는 공구로 잘못된 곳은 금속관공사에서는 자, 오스터는 전선관 나사내는 공구, 쇠톱 또는 파이프 커터로 전선 절단하고 아울렛 박스 천공 작업에는 너그아웃 펀치 사용한다. 하지만 전선관 굽힘 작업에는 토치램프 스프링 밴드 아니고요. 금속이니까 열을 가해 구부리는 게 아니라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구부리는 히키 밴더나 파이프 밴더 사용합니다. 금속관공사에서 전선관 굽힘 작업에 토치램프 스프링 밴더 사용한다. 틀렸다. 3번. 석유류를 저장하는 장소. 공사 방법 중 틀린 것은 자,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가연성 물질, 셀성석, 제조 및 저장 장소에는 합금캐죠. 셀성석 합금캐,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는 석유류 저장 장소 공사에 적합하지만 애자사용공사는 부적합합니다. 애자사용공사는 석유류 등 가연성 물질 저장 장소 공사에 부적합하다. 석유류 등 셀성석, 제조 저장 장소엔 합금캐입니다. 지중전선로에 사용되는 케이블 중 고압용 케이블은 콤바인 덕트, CD 케이블입니다. 고압용 케이블, 콤바인 덕트, CD 케이블이다. 고압용 콤바인입니다. 금속 몰드 나왔다. 사용전압 400V 미만이죠. 금속 몰드 배선 시공. 사용전압 400V다. 금속 몰드 400V 연결시킵니다. 교통신호등 제어장치다. 300V예요. 교통신호등 제어장치로부터 신호등의 전구까지의 전로에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교통신호등 300V. 신호등 300V입니다. 신호등 300V. 자, 무대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이다. 사용전압 몇 볼트 미만이어야 되는가? 400V죠. 영화관 영사실이다. 400V다. 무대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400V. 자, 첫 줄 읽고 바로 나와야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단선 직선 접속 방법 중 트위스트 직선 접속의 최대 단면적 6mm 이하죠. 브리타니아 접속은 10mm 이상. 트위스트 직선 접속 6mm 이하다. 단선 직선 접속 방법 중 트위스트 직선 접속이다. 최대 단면적 6제곱밀리미터 이하. 6제곱밀리미터 이하입니다. 브리타니아 접속은 10 이상이다.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일반 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 방전 등의 효율은 몇 루멘퍼 아워 이상의 것이어야 하는가? 자, 고압 방전 등 효율 70 루멘퍼 아워야 됩니다. 70 루멘퍼 아워 이상이어야 된다.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고압 방전 등 효율이다. 70 루멘퍼 아워, 70 루멘퍼 아워입니다. 자, 금속관 내에서 같은 굵기 전선을 넣을 때 전선의 피부 포함 총 단면적은 금속관 내부 단면적의 몇 프로 이하여야 되는가? 자, 키워드는 금속관 내에 같은 굵기 전선입니다. 금속관 내에 같은 굵기 전선일 때는 금속관 내부 단면적의 48% 이하. 같은 굵기는 반 정도 채우고요. 다른 굵기다 하면 32%를 채웁니다. 다른 굵기는 좀 더 빈 공간이 많아야 된다. 금속관 내 같은 굵기 전선 채울 때 금속관 내부 단면적의 피부 포함해서 48% 이하로 채워야 된다. 다른 굵기 32%. 자, 전주의 길이 16m. 땅에 묻히는 최소 깊이 물었죠? 전주의 매설 깊이는 15m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15m 이하의 설계하중이 6.8kN 이하면은 전주 길이의 6분의 1을 매설하고 15m 초과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2.5m 이상 매설합니다. 자, 전주 길이가 16m니까 2.5m 이상 매설하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다. 전주 묻을 때 15m가 기준이고 15m 이하의 설계하중 6.8 이하다. 전주 길이의 6분의 1 계산해서 답을 찾아주면 되고 15m 초과 시에는 2.5m, 16m다. 2.5m 매설합니다. 자, OW 전선을 사용하는 저압 군의 가공 인입선으로 전선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 전선에 지름을 물었죠? 자, 마찬가지로 OW 전선 저압 군의 가공 인입 전선으로 사용한다. 굵기 기준은 전선 길이 15m 기준입니다. 15m 초과다. 2.6mm입니다. 15m 이하면은 2mm가 되고 15m 초과하면 2.6mm다. 전주 묻을 때랑 약간 비슷하죠? 15m 초과다. 전주는 2.5m. OW 전선 저압 군의 가공 인입 전선으로 사용한다. 15m 초과 시 2.6mm 이상을 사용합니다. 자, 16mm 합성수지 전선관을 직각 구부리기 할 때 구부린 부분의 길이는 안지름은 18mm, 바깥지름 22mm라고 했어요. 자, 이건 공식을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요런 일직선에 합성수지관이 있을 때 양쪽을 잡고 구부리게 되면 이렇게 굽혀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요 안지름과 바깥지름을 할 때 요 구부린 부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죠. 먼저 요 굽힌 반지름 R을 구해서 이렇게 전체 원이 있을 때 R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의 4분의 1만큼 해주면 구부린 부분의 길이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 굽힌 반지름 R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R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성수지관에 바깥지름과 안지름이 있을 때 요 안지름 18의 6배 그리고 바깥지름 22의 반을 더해주면 굽힌 반지름 R이 나옵니다. 자, 18 곱하기 6은 6, 8, 48, 6, 1은 6, 108이 나오고요. 2분의 22는 11이니까 굽힌 반지름 R은 119가 되겠죠? 요 119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의 4분의 1 그걸 구해주면 약 187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구하는 게 시간도 걸리고 공식도 적용해야 되니까 그냥 암기합니다. 자, 16mm 합성수지 전선관을 구부렸다. 아, 요렇게 구부렸다는 얘기구나. 요 구부린 부분의 길이를 구하라 했을 때는 안지름 18이고 바깥지름 22인 거 확인하시고 187 찾아줍니다. 안지름 18이고 바깥지름 22다. 구부린 부분은 187입니다. 187mm다. 아직까지 숫자 바꿔서 출제되는 건 못 봤습니다. 16mm 합성수지 전선관 안지름 18, 바깥지름 22, 구부린 부분은 제키네요. 187이다. 자, 아래 심벌이 나타내는 것은
자, 요건 봉투같이 생겼죠? 봉투를 반쯤 내밀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합격하려고 봉투를 내미나? 진상이네. 봉투부터 들이미는 진상용 콘덴서입니다. 자, 콘덴서가 뭐죠? 변압기나 전동기에 흐르는 리액턴스 전류를 상쇄시켜서 역률 개선하는 역할을 하죠. 진상이면 전류 이상이 앞선다. 지상이면 전류 이상이 뒤진다. 요 정도 알아두시고 진상용 콘덴서의 심벌은 요런 모양입니다. 옥내 저압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 옥내 저압전로와 대지 사이 절연저항 측정. 절연저항계 매거 측정기로 측정합니다. 절연저항 매거, 절연저항 매거입니다. 저압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은 절연저항계 매거 측정기로 한다. 도면과 같은 단상 3선식 옥외 배선에서 중성선과 요 중성선과 양쪽의 외선 간에 각각 20A, 30A의 전등 부하가 걸렸다. 이때 인입계팩이 X점, 요 중간에 X점에서 단자가 빠졌을 때, X점에서 단자가 빠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은, 자, 요 그림을 기억하시고요. 단자 빠졌다. 20, 30 중간에 X 있네. 그러면 부하가 적은 쪽, 20A 쪽에서 단자 전압이 상승합니다. 단상 3선식 배선, 중성선이 단선됐다. 20, 30 중간에 X가 끊어진 요런 그림. 중성선 단선됐을 때는 부하가 적은 쪽, 경부하 측에 단자 전압이 상승합니다. 자, 경질 비닐전선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경질 비닐전선관 한 번의 길이는 3.6m 아니고 4m가 표준입니다. 경질 비닐전선관 4m, 경질 비닐전선관 4m다. 굵기는 관 안짝이죠. 관 안지름의 크기에 가까운 짝수로 나타내고 금속관에 비해서 절연성과 내식성이 우수하다. 전기가 안 통하고 녹슬지 않는다. 경질 비닐전선관 한 번 길이는 4m. 애자 사용공사에서 전선의 지지정강 거리는 조영제의 윗면 또는 옆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 요게 키워드죠. 조영제의 윗면 또는 옆면 나왔다. 지지정강 거리 2m입니다. 애자 사용공사에서 조영제 윗면 또는 옆면이다. 2m 찾으십시오. 애자, 조영제, 윗면, 옆면 2m. 대전선로 기기설치공사에서 전주에 올라가는 승주시 발판 볼트는 지상 몇 미터 지점에서 180도 방향에 몇 미터씩 양쪽으로 설치하는가? 자, 전주를 타고 올라가는 승주시에 발판 볼트는 최초 지상에서 1.8m 지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180도 방향에 45cm씩 설치한다. 1.8, 0.45, 4번이 정답이네요. 전주 승주시 발판 볼트는 1.8m에서 45c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캡 타이어 케이블 조영제에 시설한다. 지지점 간거리 1m 이하입니다. 타이어 케이블 조영제 1m 이하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캡조1이다. 캡 타이어 케이블 조영제에 시설할 때 지지점 간거리 1m 이하. 가요전선관 상호 접속이다. 스플릿 커플링 이용합니다. 가요전선관 상호 접속. 가요상호 스플릿 커플링. 가요상호 스플릿 커플링입니다. 자, 컨비네이션 커플링은 가요전선관과 금속관 연결할 때 쓰죠. 앵글 커넥터, 앵글 박스 커넥터는 가요전선관을 박스에 연결할 때 쓴다. 가요전선관 상호 접속. 가요상호 스플릿 커플링입니다. 자, 버스 덕트 공사에서 덕트를 조영제에 붙이는 경우 덕트의 지지점 간거리는 바로 3m입니다. 버스 덕트 공사 조영제 붙인다. 지지점 간거리 3m 이하다. 뻐덕 조지삼. 뻐덕 조지삼입니다. 버스 덕트 조영제 지지점 간거리 3m다. 뻐덕뻐덕한 것 완전히 조지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잘 외워집니다. 엘리베이터 장치를 시설할 때 승강기 내에 사용하는 전등 및 전기기계 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은 400V 이하입니다. 엘리베이터 내 전등 및 전기기계 기구다. 최대 전압 400V 이하입니다. 연접 인입선 시설 제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번에 분기하는 점에서 고압의 경우에는 200m를 넘지 않아야 된다. 자, 연접 인입선은 분기 나오면 100m입니다. 100m 넘지 않아야 된다. 연접 인입선 시설 제한 규정 분기하는 점에서는 100m 넘지 않아야 된다. 200m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강판재로 만든 함의 최소 두께는 바로 1.2m 이상입니다. 자, 보기 중에 제일 얇아요. 배전반 및 분전반, 강판재로 만든 함이다. 최소 두께 1.2mm 이상이면 된다.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이 각각 5kW, 10kW, 15kW, 22kW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50kW다. 수용가 상호 간의 부등률을 물었네요. 부등률은 각퍼합이다. 각각 더한 거 나누기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죠. 각퍼합. 부등률은 각퍼합. 5 더하기 10 더하기 15, 22 각각 다 더한 거 나누기 합성 최대 수용 전력 50. 이렇게 해주면은 15 더하기 15, 30에다가 52죠. 50분의 52, 100분의 104, 1.04가 되네요.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뭐만 외운다? 부등률은 각퍼합. 각각 더한 거 나누기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다. 자, 폭연성 분진 나왔네요. 뭘 물었죠? 턱. 무슨 턱이죠? 5턱이죠. 폭연성 분진 나오고 몇 턱 이상의 나사조임이냐? 5턱, 5턱 이상 나사조임이다. 폭연성 분진, 화양유, 분말 존재하는 곳 5턱 이상 나사조임합니다.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피 방식체 간의 전기 부식 방지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말이 어렵죠? 용어가 어려울수록 잘 외워집니다.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피 방식체 간의 전기 부식 방지 시설, 사용 전압은 직류 60V 이하로 해야 됩니다. 초과가 아니라 60V 이하로 해야 된다. 부식 방지 60 이하입니다. 양극과 피 방식체 간 전기 부식 방지 시설,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한다. 60V 이하로 사용 전압 설정한다. 초과 아니고 이하다. 기억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다음 문제. 전주의 길이 나왔네요. 15m 이하네요. 기준이 15m죠? 15m 이하일 때는 6분의 1로 하고 15m 초과다 2.5m만 매설한다고 했죠. 15m 이하니까 6분의 1이다. 1초 만에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주 길이 15m 기준, 15m 이하다 6분의 1, 15m 초과다 2.5m 매설합니다. 전주 길이 단면적 6제곱밀리미터 이하에 가는 단선, 동전선의 무슨 조인트? 트위스트 조인트네요. 트위스트 조인트에 해당하는 전선 접속법은 직선 접속입니다. 트위스트 직선 접속, 단면적 6제곱밀리미터 이하에 가는 단선, 동전선의 트위스트 조인트다. 직선 접속에 해당합니다. 수변전 설비에서 차단기의 종류 중
가스 차단기에 들어가는 가스의 종류는 수변전 설비의 가스 차단기, 가스로는 SF6 육불화학이 들어갑니다. Sulfur hexafluoride 육불화학은 절연 내력이 아주 커요. 절연 내력이 공기의 2.3에서 3.7배로 대단히 우수해서 전력 설비에 있어서 최적의 절연 물질로 사용됩니다. 수변전 설비에서 가스 차단기에 들어가는 가스 종류는 SF6 육불화학이다. 정션 박스 내에서 절연 전선을 쥐꼬리 접속한 후 접속과 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는 바로 와이어 커넥터입니다. 요렇게 전선 두 개를 맞대고 굵기가 같은 단선을 두세 가닥 모아서 가닥들을 요렇게 펜치로 잡고 꼬아주는 방법이죠. 약 40mm 정도 피복을 벗겨내고 2에서 4회 정도 꼬은 다음에 마무리로 와이어 커넥터를 이렇게 끼워준다. 정션 박스 내에서 쥐꼬리 접속한 후에는 접속과 절연을 위해서 와이어 커넥터 사용합니다. 자, 33번.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 관로는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수도 관로는 대지와 전기 저항치가 3옴 이하여야 됩니다. 지중 매설 금속재 수도 관로 접지극으로 사용할 때 대지와 전기 저항치는 3옴 이하다. 자,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하봉내 배선 케이블은 조영제 나왔다. 케이블 공사 조영제다. 아랫면 또는 옆면 따라 붙이는 경우 지지정강 거리는 2m 이하로 합니다. 케이블 공사 애자공사 조영제 지지정강 거리 2m. 반면에 금속관 금속덕트 버스덕트 조영제 붙인다. 지지정 거리 3m 이하입니다. 케에 조지2 금금 뻐덕 3입니다. 케에 조지2 금금 뻐덕 3. 케이블 공사 애자공사 조영제 지지정강 거리 2m. 금속관 금속덕트 버스덕트는 조영제 지지정강 거리 3m다. 케에 조지2 금금 뻐덕 3. 분전반 및 배전반은 어떤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노출돼 있고 쉽게 조작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쉽게 개폐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1번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합니다. 쉽게 개폐할 수 없는 장소, 은폐된 장소, 이동이 심한 장소 틀렸다. 분전반, 배전반 쉽게 조작하고 쉽게 개폐하고 노출된 장소에 해야 된다. 합성수지 몰드공사 사용전압 400V 미만입니다. 합성수지 몰드공사 사용전압 400V 미만.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등기구를 매입시킨다. 깔끔한 천장 인테리어죠. 바로 다운라이트 방식입니다.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 등기구 매입시키는 방법, 다운라이트 방식이다. 동전선의 접속 방법에서 종단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전선의 접속 방법에는 일자로 길게 접속하는 직선 접속, 그리고 두 전선의 끝을 겹쳐서 하는 종단 접속, 그리고 분기 접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 B에 의한 압착 접속은 일자로 길게 접속하는 직선 접속에 속한다. 직선으로 맞댔죠? 직선으로 맞댄 접속, 직선 접속. 직선으로 겹치면은 일자가 아니겠죠? 11자 모양의 종단 접속에 속합니다. 비트로 꽂는 것 종단 겹침용, 직선 겹침용 모두 종단 접속이고,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 B에 의한 압착 접속은 직선 접속이다. 종단 접속 아니다. 주의하십니다. 자,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공사 가연성 가스 폭발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금속관 배선, 케이블 배선이 적합합니다. 가연성 가스 금캐, 가연성 가스가 존재한다. 금속관 공사, 그리고 케이블 공사가 적합하다. 가연성 가스 금캐. 라이팅 덕트 공사에서 덕트 지지정강 거리 2m 이하로 해야 됩니다. 라이팅 덕트 공사 지지정강 거리 라덕지2다. 라덕지2 소맥분 전분 기타 가연성 분진이다. 저압 옥내 배선 설비 공사 방법에는 합금캐 가능합니다. 소맥분 전분 가연성 분진에는 합금캐 공사 방법 택한다.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는 적합하지만 애자 사용 공사는 부적합하다. 소맥분 전분 가연성 분진 존재하는 곳에서 공사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애자 사용 공사입니다. 가연성 분진 합금캐. 자,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다음 전선을 사용하였다. 알맞게 사용한 것은, 자, 가요전선관 굵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요 아래에 12개의 치수가 가요전선관 굵기 규격인데요. 10, 12, 15, 17, 24, 30, 38, 50, 63, 76, 83, 101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다 외우면 좋겠지만 잘 안 외워주시면은 요 앞쪽에 5개 정도는 외웁니다. 10, 12, 15, 17, 24다. 보기 중에서는 3번 10제곱mm의 연선 10, 12, 15, 17, 24 중에 들어가죠. 10mm와 2574, 10mm와 2574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10제곱mm 연선 가요전선관 규격에 들어간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노출 금속관 공사를 할 때 직각으로 굽히는 곳, 노출 금속관에서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는 유니버셜 엘보 사용합니다. 엘보니까 팔꿈치처럼 자유자재로 굽힐 수 있는 금속관 재료가 되겠어요. 유니버셜 엘보.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한다.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유니버셜 엘보, 그리고 매입배관 공사 시에 직각으로 굽힌다. 노멀 밴드 사용합니다. 직각 굴곡 부분에는 노출 시 유니버셜 엘보, 매입배관 공사 시 노멀 밴드 사용한다. 전주의 길이가 16m, 설계 하중 6.8 이하다. 자, 15m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15m 이하냐, 15m 초과냐, 이렇게 나눠서 전주 길이 15m 이하면 6분의 1 묻고 15m 초과면은 2.5m 묻는다고 했어요. 16m니까 15m 초과죠? 2.5m 묻는다. 전주 길이 16m 나왔다? 아, 15m 기준이지. 15m 초과니까 2.5m, 15m 이하다 6분의 1 해줍니다. 하나의 수용 장소의 인입선의 분기점에서 분기해서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선의 접속점에 이르는 전선, 여러 번 나왔죠? 연접 인입선입니다. 한 장소 인입선에서 분기해서 다른 장소 인입구로 연결된다. 연접 인입선에 대한 설명이다. 가공전선로에 지선에 사용되는 애자, 지선이가 사랑하는 구형 애자 넘어갑니다. 다음 중 3로 스위치를 나타내는 그림 기호는 3로니까 3 찾아주시면 돼요. 3로 스위치는 스위치 3개, 검은 점에 3 써있는 거다. 쉽죠? 최대 사용전압이 70kV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바로 최대 사용전압 70kV에 곱하기 0.72배 해서 5400V. 5400V가 최대 사용전압 70kV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다. 70kV 나왔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나왔다. 5400V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 기준은 170kV 이하다 하면은 사용전압에 곱하기 0.72배, 170kV 초과다 하면 사용전압에 0.64배를 해줍니다. 70kV니까 170
0.70 이하죠? 0.72배 곱해서 5400V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입니다. 70kV 50400 그냥 이렇게 외웁니다. 70kV 50400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 발생을 초기에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화재 발생을 통보해주는 설비다. 이러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발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수발중. 하지만 꼭 들어갈 것 같은 비상경보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구성 요소 아니에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수발중이다. 비상경보기 X 하셔야 됩니다. 전력용 콘덴서를 회로로부터 개방하였을 때 전하가 잔류함으로써 일어나는 위험 방지와 재투입할 때 콘덴서에 걸리는 과전압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방전 코일입니다. 전력용 콘덴서에서 전하가 잔류해서 일어나는 감전사고 위험을 방지한다. 재투입할 때 콘덴서에 걸리는 과전압을 방지한다. 코일 방전 코일입니다. 전력용 콘덴서 개방했을 때 전하가 잔류한다. 위험 방지하고 재투입할 때 과전압 방지한다. 방전 코일이다. 지중 배전솔로에서 케이블을 개폐기와 연결하는 몸체는 케이블과 개폐기 연결 엘보 커넥터로 연결합니다. 연결이니까 커넥터. 케이블과 개폐기 연결이다. 엘보 커넥터 사용한다. 지중 배전솔로 케이블과 개폐기를 연결하는 엘보 커넥터.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동기용 퓨즈, 열동 개전기, 전동기 보호용 배선용 차단기, 퓨즈, 개전기, 배선용 차단기 모두 안전장치에 속합니다.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에 속한다. 하지만 전동기 기동장치는 기동을 시동으로 바꿔 부르면 됩니다. 전동기 시동장치가 과부하 보호장치 아니죠?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아닌 것은 전동기 기동장치다. 저압 개폐기를 생략해도 무방한 개소는 어디에서 저압 개폐기 생략해도 되냐? 바로 퓨즈를 교환할 때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저압 개폐기 생략해도 됩니다. 저압 개폐기 생략 가능한 곳 퓨즈 전원축으로 붕괴로용 과전류 차단기 이후의 퓨즈가 플러그 퓨즈와 같이 퓨즈 교환 시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없을 경우 저압 개폐기 생략해도 좋다. 부하 전류를 끊거나 흐르게 할 필요가 있는 곳, 개로를 할 필요가 있는 곳 퓨즈에 근접해서 설치한 경우 모두 저압 개폐기 생략하면 안 되고요. 약간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저압 개폐기를 생략하려면 위험 요소가 적은 곳, 퓨즈 교환 시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없는 경우 저압 개폐기 생략해도 됩니다. 안전 측면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된다. 자, 이번에는 전주 길이가 15m네요. 땅에 묻히는 깊이는 15m 이하니까 6분의 1 이상이죠. 15m 초가면은 2.5m, 15m 이하다 6분의 1 이상입니다. 뭐가? 전주 묻는 깊이 계속 나온다. 전선과 기구 단자 접속 시 나사를 덜 재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거리가 먼 것은 단자 접속 시 나사를 덜 재면 화재 위험과 누전, 과열 발생은 일어나고요. 저항 감소는 아닙니다. 전선과 기구 단자 접속 시 나사 덜 재면 위험 요소가 증가하지 저항이 감소하지 않는다. 금속관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4번에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 매입하는 경우 1.2mm 이상이어야 됩니다. 1mm 이상 틀렸다. 금속관 공사 시 관 두께는 콘크리트 매입 시 1.2mm 이상이어야 됩니다. 맞는 것도 쭉 읽어보시고 외워야 되는 것은 4번입니다. 4번이 익숙해져야지 1, 2, 3번 잘 외우고 4번을 못 외우면 1, 2, 3번에서 찾게 됩니다. 금속관 공사 나왔다. 콘크리트 매입하는 경우 관 두께 1.2mm인데 요거부터 떠올라야 된다. 자, 후광전선관의 종류, 규격에는 총 몇 종이 있는가? 후광전선관. 요것도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중 후광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숫자를 암기하는 게 좋다. 16, 22, 28, 36, 42, 54, 70, 82, 92, 104 있습니다. 총 10종이 있다. 백지에다가 한 3번씩만 써보시면 안 외워질 것 같아도 외워집니다. 후광전선관의 규격 총 10종이 있다. 16, 22, 28, 36, 42, 54, 70, 82, 92, 104 있다. 잘 안 외워지시면 이것도 앞에 3개 정도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59번. 옥내배선의 은폐 또는 건조하고 전개된 곳 노출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지선이가 사랑하는 애자 아니죠? 옥내배선의 은폐, 건조하고 전개된 곳의 노출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노브 애자입니다. 옥내배선을 은폐하고 싶다. 건조하고 전개된 곳 노출하고 싶다. 노브 애자입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을 지선으로 보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은 철탑에는 지선 불가죠? 이렇게 일자로 세워진 목주나 철근 콘크리트주에서는 지선으로 보강을 할 수 있지만 철탑에서는 지선 설치 불가합니다. 가공전선로 지지물을 지선으로 보강해서는 안 되는 것은 철탑이다. 자, 이상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비계산 문제 전기 설비 파트 실전 빈출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